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 한재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를 부탁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간곡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듣기에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이 공대 학생분들, 또 사회대 학생분들, 또 스포츠 학부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우리 귀한 학생들을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젊은이입니까? 라는 겁니다. 예. 일단 조금 처음에 띄워드리고 해야 될 거는 이게 저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것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 기본 양력을 좀 갖고 왔고요. 일단 대단히 감사드리는 건 제 사진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웃지 않으셔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딴 데 가서 특강을 할 테니까 사진을 올려놓으면 좌중들이 이렇게 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저도 올릴 사진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일 잘 나온 것 같은 사진을 올려놓은 건데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안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우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대학 교수 되고 난 다음에 친한 친구들한테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때? 젊은 학생들하고 학교 생활 같이 하니까 좋지라는 겁니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날 수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한정적이 되고, 또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그룹의 연령대가 한정적이 돼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는 게 저 같은 교수를 빼놓고는 일반 사람들이 입장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지나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도 들어볼 수 있고 같이 꿈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과 제가 전수했던 지식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처음에 대학 교수가 됐던 한 15년 전, 16년 전에 우리 숭실대학원이 아니고 전 다른 대학에 있다 옮겼는데요. 그때 같이 있던 원로 교수님 한 분이 그러신 적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캠퍼스 다녀보면 우리 애들 정말 다들 이쁘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30대였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 지나다니는 학생들 둘러보고 저도 모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직 한 교수님이 젊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15년, 16년 지나고 나서 요즘은 우리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분들 보면 정말 다들 이쁘고 다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귀하고 이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많이 학생들이 어깨가 무거워져 있고 힘들어져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졸업 이후에 여러분의 입장에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오는 취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힘도 빠져하고 불분명한 미래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전 이미 조금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을 공유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건, 제 큰딸이 24살인데 하나 배운 건 절대 안 쓰는 말이 요즘 들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때는 말이야 이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말을 학생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극 줄 때 야 우리 때는 이랬어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제가 잘 이해는 못할 수 있더라도 가능하면 학생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옛날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도 요즘 들어서야 제가 배운 겁니다. 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짝 핀 또는 활짝 피려고 약간 움츠려져 있는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 그리고 꽃처럼 누구보다도 찬란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와 같이 꽃다운 찬란한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간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러한 시기를 즐기면서 잘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젊음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젊음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니들 굉장히 찬란한 시기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기가 평생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끝나다까지 내 최고의 전성시대로 얘기할 수 있을 시기이다. 왜냐하면 저도 친구들 만나서 야, 내가 왕년에라고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20대 때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체력적으로도 좀 더 좋았고 뭘 해도 할 것만 같았고 지금 와서 느껴보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그때는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과연 젊음이란 뭡니까? 즉 젊다는 건 뭐고 늙었다는 건 뭡니까? 라는 질문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수업에서 물어봤더니 어느 학생이 손 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30 전에는 젊은 거고요. 30 이후는 다 늙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30 이후에는 자녀도 늙은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30 이후에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하하하 웃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젊음은 그와 같은 나이로서 구분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젊다는 건 뭡니까? 뭘 갖고 젊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틀릴 수 있고 여러분하고 공감이 안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젊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한계가 많이 적은 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50대 줄에 들어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게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스키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키 타고 내려져 오는 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뭐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그래서 스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시간만 된다면 여러분의 제가 못할 거 그리고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밤을 새서 얘기할 정도로 저는 제가 못할 거라는 것이 극명하게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젊으면 젊을수록 어떠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는 못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살 되어 있는 우리 막내도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때 제가 물어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대통령 될 수도 있어? 그럼 대통령 하면 되지. 그래? 그러면 너 이거 축구 선수 할 수 있어? 그럼 노력하면 되지. 젊었을 때는 아니 더 어릴 때는 그죠? 자기가 모든 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고 한 수달 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젊은 거고 뭐가 늙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젊다라고 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70대 후반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께
한 번 딱 뵈면 아, 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나눠보면 누구보다도 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고 싶은 건 지금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의 리미테이션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젊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라는 걸 저도 젊음을 떠내보는 세대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제가 먼저 인생을 살아본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제한도 없는 굉장히 젊은 시기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도대체 뭘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죠?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와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합니다. 주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라는 걸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학생들마다 학년 때마다 다 다른 게 1학년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다른 얘기 상담하다가 그래 너는 뭐 하고 싶니 졸업하면?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2학년 학생들은 그래도 2학년이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교수 앞에서 좀 창피했는지 하는 얘기는 저 전공 살려보려고요. 오케이. 3학년 학생들 가면 그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뭐 하고 싶니? 그러면 글로벌 통상학과 저는 뭐 관세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4학년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3, 4학년 학생들한테 그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니? 그거 왜 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4학년 학생들 다 좀 더 구체적인 꿈을 가진 학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3, 4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고학년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할지를 얘기를 아직 준비를 못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와 같은 직분에 자기 인생을 걸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1, 2, 3, 4학년 전부 다 학생들 전부 다 자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잠깐 생각해보고 이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1, 2학년 학생들은 아직 저학년이니까 그냥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3, 4학년 때 가서는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쪽에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은 그들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든 일을 보시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우리 농사를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죠? 사실은 어떤 원로 교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농촌에 가보면 농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오신 어르신은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나가보고 밭을 체크하지 않으셔도 어느 집에 농사가 올해는 잘 될지 어느 집에 농사가 올해는 잘 안 될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게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다는 겁니다. 농사는 철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밭 갈고 씨 뿌려야 하고요. 여름에 되면 김 매야 하고요. 물 대줘야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그 다음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시기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기를 놓치고 한 번이라도 그 중요한 일들 하나라도 놓치신 집은 그 해의 농사는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인생에 한번 견뎌봤더니
여러분들도 한 번 사시면서 한 번 인생에 있어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부입니다. 자, 그러면 가을이 돼서 추수할 게 맞는 들판을 걷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철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 뭐 80, 90, 또 100까지 바라보는 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바로 시작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농사에 비교하면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부들이 봄에 할 걸 해야 됩니다. 즉 밭을 경작하고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20대 때 많은 걸 추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20대 때는 씨를 뿌리고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지금 20대 때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씨 뿌릴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씨를 뿌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 각자의 꿈에 따라서 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경작을 할 것인지는 우리 대학생이신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아니면 생각 속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교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응원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 우리가 젊음의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젊음의 시기에 과연 아까 얘기했던 무엇을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정당한 실력과 정당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와 같은 변화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과연 여러분이 나는 젊은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